우리는 집착할수록 불행해질까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던 순간, 그것을 붙잡기 위해 온 힘을 다했던 시간,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손에서 빠져나가던 느낌. 사랑하는 사람을 꼭 붙잡으려 할수록 그 사람이 멀어지고, 성공하겠다는 집념으로 매달릴수록 오히려 일이 꼬이고,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애쓸수록 사람들이 불편해하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집착은 의지가 아닙니다. 집착은 결핍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깊이 들여다봐야 할 진실입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너무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이미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미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착이 생기는 순간 마음속에는 반드시 이런 생각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지 못하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얻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런 생각들이 집착의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집착은 목표를 향한 건강한 욕망이 아닙니다. 집착은 자기 결핍을 메우기 위한 조건부 갈망입니다. 목표와 집착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목표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기에 가고 싶다. 나는 저것을 이루고 싶다. 하지만 만약 이번에 안 되더라도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다시 시도할 수 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반면 집착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반드시 저것을 이뤄야 한다. 이것을 얻지 못하면 나는 끝이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것이 집착입니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목표는 방향이지만 집착은 조건입니다. 목표는 날개이지만 집착은 족쇄입니다. 목표는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집착은 나를 제자리에 묶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할 수는 있습니다.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은 여전히 온전합니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착은 다릅니다. 집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나를 지탱합니다. 집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무너집니다. 내 가치가 사라집니다. 내 존재 자체가 부정됩니다. 이 조건이 사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과정 자체를 괴롭게 만듭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직 실패한 것도 아닌데 이미 마음은 무겁습니다. 이미 불안합니다. 이미 우울합니다. 왜 그럴까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이 깨질까 봐 두려워서 만약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며 벌써부터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그래서 집착이 있는 사람은 목표를 향해 가는 그 시간조차 행복하지 못합니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울입니다. 이것은 자기 부정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구조가 보입니다. 집착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미 마음 한편에서 자기 판단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판단.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라는 판단.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이 판단이 무의식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집착은 겉으로는 강한 욕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신뢰의 부재입니다. 겉으로는 간절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의심입니다. 겉으로는 노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정말 자신 있는 사람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설령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담담합니다. 여유롭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없을 거라고 두려워하는 사람, 이것을 이뤄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믿는 사람은 집착합니다. 붙잡습니다. 매달립니다. 그래서 집착은 자신감이 아니라 불안의 표현입니다. 강함이 아니라 약함의 증거입니다. 충만함이 아니라 결핍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집착이 강할수록 마음은 위축됩니다. 자신감은 줄어듭니다. 기세는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태도를 만들고, 태도가 말투를 만들고, 말투가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 결과 원래 할 수 있었던 것조차 스스로 망가뜨리는 상태가 됩니다. 집착하는 대상 앞에서는 오히려 말도 어색해지고 행동도 서툴러지고 선택도 잘못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니 자연스럽지 못하고, 너무 좋게 보이려 하니 오히려 이상해지고, 너무 완벽하려 하니 실수가 늘어납니다. 이것이 집착의 가장 큰 역설입니다. 가장 원하는 것 앞에서 가장 못하게 됩니다. 가장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앞에서
가장 어색하게 굽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실력 발휘를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집착 뒤에 숨어있는 자기 부정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작게 만들고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 꼭 사귀고 싶은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소와 다릅니다. 말도 꼬이고 행동도 어색하고 이상한 실수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집착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줘야만 한다는 조건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집착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이 사람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불안입니다. 나는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두려움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거부하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된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긴장시키고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결국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편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농담도 잘하고 대화도 잘 풀립니다. 왜 그럴까요?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여유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거부해도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만들고 결국 상대방을 끌어당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면접, 절대 성공해야 하는 프로젝트, 꼭 따내야 하는 계약,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긴장합니다. 과하게 준비하고 과하게 애쓰고 과하게 신경 씁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본래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집착 때문입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 뒤에는 이것이 안 되면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나는 실패자라는 불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세를 꺾고 자신감을 빼앗아가고 결국 성공 확률을 낮춥니다. 하지만 그저 경험 삼아 해보는 면접, 부담 없이 시작하는 프로젝트, 안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일에서는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집착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뒤에는 이번에 안 되어도 나는 여전히 유능한 사람이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쳐도 다음 기회가 있을 거라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만들고 결국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기원전 6세기 노자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관찰하며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억지로 하려는 순간 모든 것이 어긋난다는 사실입니다. 물은 자연스럽게 흐를 때 거침없이 가지만 억지로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 하면 막히고 넘칩니다. 나무는 자라고 싶은 방향으로 자랄 때 건강하지만 억지로 다른 모양으로 만들려 하면 뒤틀리고 보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살 때는 편안하지만 억지로 무언가가 되려 할 때는 괴롭습니다. 노자는 이것을 무의라고 불렀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음입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노자가 말한 건 그게 아닙니다. 노자는 노력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강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건을 걸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밑바닥에 깔린 마음입니다. 나는 이것을 해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으면 억지가 되고 그 조건이 없으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나는 이것을 이뤄야만 가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억지가 되고 나는 지금도 충분하다는 신뢰가 있으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목표는 가져도 됩니다. 노력도 해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뤄져야만 한다는 조건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얻어야만 괜찮은 나라는 믿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노력이 억지가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목표가 강박이 아니라 방향이 됩니다. 노자가 본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물은 모양이 없지만 어떤 그릇에도 담깁니다. 왜 물이 강할까요? 물은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은 반드시 이 길로 가야 한다고 우기지 않습니다. 막히면 돌아갑니다. 반드시 이 모양이어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릇에 따라 바뀝니다. 반드시 빠르게 가야 한다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흐르다가도 결국 도착합니다. 그리고 물은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은 그저 물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물입니다. 이것이 물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집착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장자는 노자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의 인생을 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인생을 걸고 한 가지 일에 인생을 걸고 한 번의 기회에 인생을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시야가 무너집니다. 하나만 보이고 나머지는 안 보입니다. 그 하나가 전부가 됩니다. 그 하나가 무너지면 세상이 끝납니다. 그 사람이 떠나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그 일이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절망하고,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처럼 좌절합니다. 장자는 물었습니다. 왜 하나에 모든 것을 거는가? 왜 인생을 그렇게 좁게 만드는가?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수많은 일이 있고, 수많은 기회가 있는데 왜 하나만 보는가? 장자가 보기에 이것은 시야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보면 이것은 자기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믿는 것은 나는 다시 기회를 만들 능력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집착하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일이 아니면 끝이라고 절망하는 것은 나는 다른 일에서 성공할 능력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장자는 나비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한다는 목적지도 없었고, 무엇을 해야 한다는 목표도 없었고,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저 날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깼을 때 그는 물었습니다. 내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것일까? 아니면 나비가 나인 척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철학적 질문으로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다른 데 있습니다. 나비는 나비일 뿐입니다. 나비는 독수리가 되려 하지 않고 참새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나비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비는 그저 나비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무언가가 되려 합니다. 더 성공한 사람, 더 부유한 사람, 더 인정받는 사람. 왜 그럴까요? 지금의 나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로는 가치가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집착을 만듭니다. 반드시 저렇게 되어야 한다고, 이것을 이뤄야만 한다고, 그 과정에서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나비는 나비로 사는데 우리는 우리로 살지 못합니다. 장자가 본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였습니다. 목재로 쓰기에는 나무결이 엉망이고, 배를 만들기에는 너무 무겁고, 기둥을 만들기에는 모양이 이상한 나무. 아무도 이 나무를 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1000년을 살 수 있었습니다. 쓸모 있는 나무들은 일찍 베어져 나왔지만 쓸모없는 나무는 그저 그 자리에서 자랐습니다. 장자는 이 나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너무 쓸모 있어야 하다가, 너무 가치 있어야 하다가, 너무 의의 있어야 하다가 오히려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아닐까? 그리고 그 뒤에는 나는 원래 부족하다는 믿음이 있는 것 아닐까? 우리는 평생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성공한 사람. 그래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것을 이뤄야 한다. 그 조건들이 우리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왜 이런 조건을 만들었을까요? 지금의 나로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로는 가치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그냥 너로 살아도 괜찮다고. 쓸모없어도 괜찮다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너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로마 시대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젊은 시절 노예였습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 모든 것이 주인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속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일의 결과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성공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노력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미래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계획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계획대로 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 쓰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려 하고, 인정받으려 애쓰고, 반드시 성공하려 발버둥치고, 미래가 내 뜻대로 되게 하려 조바심 맵니다. 에픽테토스가 보기에 이것은 밧줄 없이 물을 길어 올리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손에 남는 건 없고, 남는 건 지친 몸과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나는 이것을 통제해야만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뤄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당신의 생각과 태도뿐이다. 이 말이 처음엔 냉정하게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으라는 건가? 꿈을 포기하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한 건 포기가 아니라 분별이었습니다. 무엇이 내 것이고 무엇이 내 것이 아닌지를 아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의 결과로 내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든 하지 않든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일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는 여전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미래가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이었습니다. 집착은 욕망이 아닙니다. 집착은 결핍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할 때 생기는 신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중년을 넘기고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이 진리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노력하면 뭐든 이룰 수 있고, 원하면 얻을 수 있고, 애쓰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내 것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중년 이후에 집착이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도 돌아올 시간이 있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이 제한됩니다. 한 번의 선택이 마지막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하고 더 집착하게 됩니다. 이번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꽁꽁 움켜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나는 이제 기회를 다시 만들 능력이 없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이 있습니다. 자식을 떠올려 보세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집착합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온갖 것을 다 해줍니다. 좋은 학교, 좋은 학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반드시 자식이 성공해야 한다고, 행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부모가 그렇게 애쓸수록 자식은 멀어집니다. 대화가 끊기고 연락이 뜸해지고 만나도 불편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사랑이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조건,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조건, 그리고 그 조건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 자신의 불안입니다. 내 자식이 잘못되면 나는 실패한 부모라는 두려움입니다. 내 자식이 성공해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입니다. 자식도 압니다. 부모가 진짜 나를 위하는 건지, 아니면 부모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건지, 부모가 나를 믿어서 응원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못 믿어서 통제하려는 건지, 이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숨이 막힙니다.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부모는 붙잡을수록 자식은 멀어집니다. 이것이 집착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자기 결핍에서 출발한 사랑의 결과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 이것이 생기는 순간 돈은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초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불안해 보입니다.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가난하면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믿음입니다. 나는 돈이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반대로 돈이 없어도 당당한 사람,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유로워 보입니다.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습니다. 기회가 찾아옵니다. 인정에 대한 집착도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조건, 반드시 좋게 보여야 한다는 강박. 이것이 생기는 순간 오히려 이상해집니다. 너무 애쓰는 게 보이고, 너무 과한 게 느껴지고, 자연스럽지 못한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그 집착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인정받지 못하면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믿음입니다. 나는 남들에게 좋게 보여야만 괜찮은 사람이라는 두려움입니다. 반대로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은 편안해 보입니다. 진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끌립니다.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 집착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오히려 밀어냅니다. 붙잡을수록 도망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집착의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원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꿈을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목표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핍에서 출발한 조건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어야만 괜찮은 나라는 믿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가치 없다는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신뢰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가족을 잃고 자유를 빼앗기고 존엄마저 짓밟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행복을 쫓는 사람은 행복을 찾지 못하고 의미를 살아내는 사람은 행복도 함께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행복은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결과라고. 당신이 행복하려고 애쓰는 순간 행복은 멀어집니다. 당신이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고 집착하는 순간 행복은 도망갑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이것을 얻으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낼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절망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만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묻지 말라고. 대신 인생이 당신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가를 들으라고. 우리는 평생 인생에게 요구해왔습니다. 나에게 행복을 줘라. 성공을 줘라. 사랑을 줘라. 돈을 줘라. 인정을 줘라. 반드시 이것을 달라고. 이것 없이는 못 산다고. 왜 이렇게 요구했을까요? 나는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이 있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지금 가진 것으로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 이것이 내려놓음입니다. 인생에게 조건을 거는 것을 멈추고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나는 지금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어야만 가치 있다는 조건을 버리고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기 신뢰를 회복하는 행위입니다. 집착은 자기 불신에서 나옵니다. 나는 이것 없이는 안 된다는 생각, 나는 이것을 이뤄야만 가치 있다는 믿음, 나는 부족하는 두려움. 하지만 내려놓는 것은 반대입니다. 나는 이것 없이도 괜찮다는 신뢰,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믿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 이것이 내려놓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집착에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조건을 내려놓는 순간 기세가 살아납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투가 당당해집니다. 선택의 질이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불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기 의심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증명하려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얻든 얻지 못하든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느낍니다. 자기 신뢰가 있는 사람의 에너지를 느낍니다. 조건이 없는 사람의 여유를 느낍니다. 강박이 없는 사람의 자연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끌립니다. 믿게 됩니다. 기회를 줍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역설입니다. 붙잡지 않을 때 오히려 찾아옵니다. 조건을 걸지 않을 때 오히려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릴 때 오히려 잘 풀립니다. 반드시 제시해야 할 태도는 이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얻지 못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만 목표는 집착이 아니라 방향이 됩니다. 노력은 불안이 아니라 기세가 됩니다. 과정은 괴로움이 아니라 의미가 됩니다. 목표는 여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원해도 됩니다. 노력해도 됩니다. 최선을 다해도 됩니다. 하지만 조건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조건. 이것이 안 되면 나는 끝이 하는 조건. 이것 없이는 못 산다는 조건. 이 조건을 내려놓으면 노력이 즐거워집니다. 과정이 의미 있어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괜찮아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조건을 내려놓으면 게을러지는 거 아닐까요?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조건이 있을 때는 두려움으로 움직입니다. 안 되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하지만 조건을 내려놓으면 자신감으로 움직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이번에 안 되어도 다음에 할 수 있다는 여유로 움직입니다. 두려움으로 하는 일과 자신감으로 하는 일. 어느 쪽이 더 잘 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두려움으로 하는 일은 오래 못 갑니다. 지칩니다. 번아웃이 옵니다. 하지만 자신감으로 하는 일은 오래 갑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계속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하는 일은 창의적이지 못합니다. 안전한 길만 갑니다. 하지만 자신감으로 하는 일은 창의적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두려움으로 하는 일은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과정은 괴롭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으로 하는 일은 과정 자체가 보상입니다. 결과는 덤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내려놓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더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 즐겁게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과와 상관없이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충분한 사람이고 이 과정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오랫동안 매달렸던 일을 놓았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찾아왔던 경험. 꼭 이뤄야 한다고 생각했던 목표를 내려놓았을 때 더 의미 있는 목표를 발견했던 경험. 반드시 이 사람이어야 한다고 집착했던 관계를 놓았을 때 더 건강한 관계가 시작되었던 경험. 이런 경험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집착하면 잃고 내려놓으면 얻는 법칙입니다. 자기 결핍에서 출발하면 무너지고 자기 신뢰에서 출발하면 이루어지는 법칙입니다. 내려놓았을 때 왜 오히려 찾아올까요? 조건을 버렸을 때 왜 오히려 이루어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신뢰가 있는 사람은 기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반대로 자기 결핍에서 출발한 사람은 기세가 없습니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불안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불편해합니다. 거리를 둡니다.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반드시 무엇을 이뤄야 한다는 강박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반드시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줍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한 사람이라는 신뢰로 대합니다. 일을 할 때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없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합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으로 합니다. 관계에서 반드시 사랑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진심을 다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믿음으로 대합니다. 이런 삶을 산다고 해서 무책임해지거나 나태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기 신뢰가 있으니 더 담대합니다. 조건이 없으니 더 자유롭습니다. 집착이 없으니 더 자연스럽습니다. 강박이 없으니 더 창의적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니 더 멀리 갑니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내려놓을수록 더 많이 얻게 됩니다. 자기 신뢰를 회복할수록 더 많이 이루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온 세상을 다 가지려고 했습니다.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명예도 얻으려 했습니다. 반드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조건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게 다 필요 없더라는 겁니다. 조용한 아침, 따뜻한 차 한 잔, 편안한 대화, 건강한 몸, 마음 맞는 사람 몇몇.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결과입니다. 적게 가졌는데 더 풍요롭습니다. 적게 잃었는데 더 충만합니다. 적게 원했는데 더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강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얻어야만 괜찮다는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자기 신뢰입니다. 집착은 욕망이 아닙니다. 집착은 결핍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 이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얻든 얻지 못하든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안 되어도 나는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내려놓음입니다. 이것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조건을 붙잡고 계신가요?
무엇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믿고 계신가요? 무엇을 얻어야만 괜찮은 나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떤 것이 없으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계신가요? 혹시 그 조건 뒤에 나는 부족하다는 믿음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집착 뒤에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은 스스로를 결핍된 존재로 느끼며 무언가를 붙잡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가져야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된다고, 이것을 이뤄야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이것이 없으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믿으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답이 다를 겁니다. 각자가 붙잡고 있는 조건이 다를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조건을 내려놓고 자기 신뢰를 회복하는 순간 삶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막혀 있던 것이 뚫립니다. 꼬여 있던 것이 풀립니다. 무거웠던 것이 가벼워집니다. 작았던 기세가 살아납니다. 오늘 당장 모든 조건을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만 내려놓아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한 가지만, 조금만,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그 생각 하나만, 이것을 얻어야만 괜찮다는 그 조건 하나만,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충분한 사람이다. 이번에 안 되어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다시 시도할 수 있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자기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집착에서 자유로 가는 방법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 조건을 걸고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결핍에서 출발할 것인가? 충만함에서 출발할 것인가? 집착으로 살 것인가? 자유로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